자, 박성무 변호사. 이 법률가적 입장에서 자, 헌재의 판결문 낭독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적법 요건 설시부터 본안 판단에 접어들어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1호, 국회 봉사 선관위 장악 시도 등 전반적인 설시 내용의 국회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공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 여부를 두고는 통치 구조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공직에서 파면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11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8차례 변론 기일에 출석해 치열하게 다퉈온 사정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반대 의견도 보이지 않고 일부 절차에 대한 보충 의견만 현출된 상황이라 8명이 의사 합치를 온전하게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일단 오늘 판결문을 보면서 느꼈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일사불란하게 윤 대통령의 완패구나. 자, 그렇다면 논지가 이렇게 명확하고 한쪽으로 확 쏠리는 판결 같으면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늦어졌냐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2월 25일 날 변론 종결되고 난 다음에 원래는 뭐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8대 0으로 인용될 거기 때문에 뭐 2말 3초다 가다가 또 시간이 흘러가서 3월 14일까지는 된다고 하다가 이제 3월 중순 넘어서는 이제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한 어떤 총공세를 폈죠. 심지어 어떤 그 유업적인 어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기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펴다가 또 마지막에는 탄핵 기각이 일어나면 뭐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탄핵 인용이 될까 탄핵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 날짜가 갑자기 정해져서 어떤 기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좀 이게 좀 의외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결론적으로 8대 0 나온 것은 이 분명히 소수 의견 내지는 기각 각하 의견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어떤 국론 분열이라든지 그런 어떤 측면이 좀 우려되고 한 것들이 가장 크게 8대 0 어떤 인용으로 뭐 된 게 아닌가.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어떤 헌법재판관 개인들의 어떤 의견 내지는 어떤 그런 문제까지도 다 지금 예상외로 다 덮여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고 뭐 해석이 됩니다. 네, 자, 민주당이야말로 헌재한테 빨리 결론을 내라 이렇게 계속 촉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최고 권력의 리더십 공백이 국가적 손실이나 국민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빨리 하라는 요청을 했고 실제 헌재에서도 우선적으로 하겠다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초기에. 근데 이게 생각보다 늦어졌죠. 당초 변론이 2월 20일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통상적인 과정을 보면 3월 초중순, 한 3월 10일을 전후해서는 결정이 날 거로 봤는데 상당히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억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후적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마은혁 재판관 문제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즉 저는 만장일치로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5대 3이나 뭐 무슨 6대 2 이런 상황이었으면 마은혁 재판관을 문제가 안 될 텐데 이미 8대 0으로 만장일치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체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려고 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좀 기다린 것 아니냐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어떤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나 소위 우파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그다음에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특히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을 놓고 뭐 이 사람이 뭐 이런 사실 나중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나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을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독수 권한대행권을 먼저 처리하거나 감사원장, 그다음에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일종의 제가 보기엔 절차적 정당성, 즉 헌재가 특정 정당에 또는 정치적 세력에 치우쳐 있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들어온,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요청한 것들을 먼저 처리해 주면서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에 대한 해소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적으로 완전 무결성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번에는 사실은 민주당도 깜짝 놀랄 정도로 판결문이 나왔어요. 거의 내용적으로는 100대 0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다듬으면서 생각보다는 이 판결문의 완결성 차원에서 시간이 좀 늦어졌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탄핵 심판의 5가지 쟁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사안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쟁점으로 꼽히는 5가지 가운데 재판관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고 또 따져봤던 게 바로 국회 활동 방해 여부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네, 자, 박성회 변호사님, 일단 탄핵소추 5가지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자, 위헌 위법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을 했는데 우선 국회 활동 방해 여부,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정치인 체포 같은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본 거죠. 국회 봉쇄는 이 사건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강력하게 혐의 내용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만 국회 측의 주장을 온전하게 다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끄집어 내라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두고 인원이냐 요원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인원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을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서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아가서 국방부 장관이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 위치 파악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 확인 요청을 했다는 부분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법정에 출석한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일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 사건은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방대한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넘어오는 상황이었고 이 수사 기록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심리가 더 이루어졌어야만 했습니다. 실무자들의 여러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부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무자들의 대화방이나 CCTV 내역 등에 비춰보더라도 국회 봉쇄 시도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절차적인 요건은 미뤄두고라도 당시 상황이 그럼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할 만했느냐? 이것 가지고도 헌재는 따졌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을 선포할 중대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 장관, 검사, 방통위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